자, 더 증시 라이브 대본 없이 간다. 오후장 투자 전략 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앞 코너를 보면서 공시렁 오늘 원래 신성이인지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종목군들이 좀 동일한 특성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 좀 하려고. 왜냐하면 뭐 얘기 드릴 종목들 중에 이미 올라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저도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것 중에 저도 찾고 있었는데 최현덕 전문가랑 저랑 마치 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얘기하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안테나를 막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어찌됐건 신성이엔지. 근데 뭐 좀 다른 측면, 앞서 최현덕 매니저가 쭉 얘기했는데 저도 신성이엔지는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고 있어요. 주가는 물론 되게 무겁은데 뭐 다른 측면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1위고요. 1위. 클린룸의 클린룸. 1위. 이게 우리나라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1위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클린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첨단 산업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에도 바이오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균실,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 데는 무조건 이런 장비는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핵심은 결국 신규 공장 아닙니까? 삼성도 신규 공장이 필요하고 네. SK하이닉스도 신규 공장이 필요하고 여러 군데서 신규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건 이런 설비들을 깔아놔야 그다음에 장비도 반입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신성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 종목이 더 있었는데 삼성 E&A가 건설 부분에서 캡티브 시장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피포라인, 테일러 공장 이런 것만 증설하게 되면 공사하는 쪽은 딱 두 군데란 말이죠. 네네네. 삼성물산의 일부 그쵸. 부분과 그다음에 그 플랜터 관련된 부분, 네. 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오폐수 뭐 정화 장치부터 그뿐만 해서 아니라 전체 뭐 공장 시설 이런 것들 만들 때 그 삼성 E&A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최근 삼성 E&A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뭐 그 이유는 아닙니다만 최근 뭐 공중 수주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캡티브 마켓도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클린룸이 있다면 이 반도체 공장 만들 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파이프라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네. 물 들어가야 되고 물 빼내야 되고 오폐수 정화 시설 뭐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구리배선부터 깔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들 아까 얘기했던 신성엔지 같은 시설들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비 반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양 ENG 같은 종목들도 한양 ENG.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배관 작업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도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매수가 좀 꾸준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네. 주가도 일정 부분 좀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단에 이미 말씀을 하셔서 좀 김이 빠졌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항상 귀납법을 할 거냐 연역법을 할 거냐 뭐 그건 차이는 뭐 별반 차이 없는데 일단 앞에 먼저 때려놓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뒤에 또 뭔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기업은 신성 ENG 그다음에 이제 삼성 E&A, 한양 ENG 이런 공조나 그다음에 클린룸 뭐 좀 더 들어가면 스크러버까지도 이제 가겠죠. 뭐 그 예전에 스크러버 얘기하면은 꼭 중국 중식당에 이제 주방에 보면 이제 선풍기 돌아가는 거 그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해를 돕는 거니까 그렇게 단순한 이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쪽이 먼저 배치가 되고 장비 들어가고 세팅되고 세그먼트 하고 뭐 조율하고 뭐 이런 게 엄청 걸리잖아요. 네. 자, 오늘 알파경제에서 얘기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이 단독 보도를 하나 내신 게 있어요. 엔비디아의 HBM3 12단 공급 확정. 이거 괜찮을까요? 네, 근데 뭐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뭐 10만 장 이상의 물량, 월 10만 장 그 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수준을 조금 넘어서 납품을 시작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 정도의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중국에 파는 거 15% 지금 대통령에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엔비디아도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줄 수 있는 건 뻔하죠. 엔비디아 밑에 있는 업체들을 줄 수밖에 없고 뭐 CR을 근데 쉽게 날리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HB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른 쪽으로 뭐 옮겨 타기 쉽지 않은데 여러 공급선을 두면서 가격 조율을 하는 것만으로도 엔비디아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엔비디아도 이제 실적적으로는 70%의 그 높은 마진율을 계속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기 마진율이 깎이면 남의 마진율도 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깎을 때 그냥 깎을 수는 없는 거니까 공급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HBM4는 현재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건 아직도 없지만 이건 거의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또 얘기 드리지만 궁금한 게 삼성전자 물론 아직 삼성전자는 TC 본더를 한미 거를 뭐 이 얘기는 없어요. 뭐 가능성 우리가 열어두지만 서로 지금 입을 다 굳게 닫고 있는 민감한 아주 뭐 이거기 때문에 근데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TC 본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고 그걸 통하고 엔비디아 다 들어가는데 주가만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뭐지? 팩트가 뭐지? 계속 지금 궁금증을 스스로한테 반문하고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떨까요? 좀? 그러니까 아마 수급적인 측면이 제일 강하겠죠. 공매도 대차 잔고가 제일 많은 게 한미 반도체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뚫어낼 정도의 급격한 시장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한 그런 공고한 벽을 뚫기는 어렵죠. 이해관계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라는 어제 거니까. 일부 숏 스퀴즈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멈칫거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깨려면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면서 뭐 적어도 10%가 넘는 장대 양봉 정도는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도 산업에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런 네. 숏 스퀴즈가 또 이게 촉발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그 종목에서는 네. 전혀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정도의 거래량과 지금 정도의 강도로는 한미 반도체 주가 급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순리적으로 풀리겠죠. 뭐 진실은 나중에 증명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뭐 하여튼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산업 전체를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정도인데 자 추가로 그럼 들어가서 뭘 가볼까요 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부장?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제일 견조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뭘까를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SK하이닉스도 흔들리고 있던 그때 ENF 테크놀로지하고 한솔 케미칼 두 종목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두 종목의 지금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공정에 제일 흔하게 쓰이는 소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프리커서는 말 그대로 전구체고 그 다음에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하면 할수록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두 가지 소재 종목군들이 연초부터 꾸준하게 계속 주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했느냐? 그때 뭐 반도체가 나쁘다, 뭐 겨울이 왔다 등등 뭔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반도체는 그냥 끊임없이 좋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내에서 전구체가 계속 소진된다는 건 반도체가 계속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고 네. 프로세스 케미칼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계속 무언가 이 화학적인 그 공정 과정들이 끊임없이 진행됐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공장과도 또 민감하게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일러 공장이 했죠, 현재. 네, 가동됐을 때는 또 그 수혜 기대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꾸준하게 좋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사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 이제 증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애플을 뚫으면서 움직이는 핵심 두 종목은 비메모리 쪽으로 가니까 비메모리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솔브레인이 강해진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장비 쪽에 얘기가 나오면 신규 공장 얘기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가 먼저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순혈주의로 같이 가고 있는 뭐 세메스는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과관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을 쭉 이끌었던 두 소재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공장 얘기가 나오고 피포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붙는 종목군들이 또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규 공장들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반도체라는 게 계속 그 시가 깎아내고 증착하고 또 세정하고 깎아내고 증착하고 세정하고 포토하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엄청난 반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극한의 이 케미컬 환경들
식각할 때는 어차피 화학 처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 써야 되고, 물이 오염되는 걸 또 정화해야 되고, 미국이 이거를 사실 모르지 않아서 공장을 밖으로 빼낸 거잖아요. 인력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공장 져야 되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케미칼 쪽이 같이 가서,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에 근접해 있으니까 현지 법인들 나가 있는 회사들, ENF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부터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얘기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국내 공장에서도 공정이 활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기초 공정에 쓰이는 그런 소재들은 끊임없이 공급이 됐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계속 견조하게 버텨준 거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이닉스도 튀어 올라오고 또 삼성전자가 또 모멘텀 나오니까 같이 주가 반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조가 그러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테일러 공장 때문에 뭐 원익 IPS도 좋아 보이고 여전히 네. 주가 올랐지만 솔브레인도 좋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기업들까지 한번 영역을 좀 더 넓혀보자.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이야 뭐 워낙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그래서 신규로 볼 만한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던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테일러 공장과 붙어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오버하자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반도체는 장비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정밀 장비들이 많고 그래서 선박 수송을 많이 안 하고 항공 수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공 물류, 대한항공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오반가? 그러면 다시 또 그 여객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될지는 장비를 실으려면 아무래도 지금 화물 싣는 데 정도의 물량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 필요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그렇겠죠. 되겠죠. 네. 네. 물류도 가야죠. 여기서 실어 날아야 되니까. 자,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의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휘해 본다는 것도 주가를 결국엔 종목을 찾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더 사기에는 조금은 주저스럽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장비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램리스터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네. ASML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신규 그렇죠. 공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 일정 부분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골라 사기 이제 싫으신 분들은 여전히 뭐 반도체 ETF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또 단독 정보 내용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